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자, 우선은 몇 가지 뉴스 좀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저쪽 언론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속이는지 실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찝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공수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 공처 출석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아직까지 변호인단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즉, 변호인이 구성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는 건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 공수처가 원래는 불응을 반복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내일 꼭 출석 기대하면서 체포영장 여부는 미정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운운했었던 공수처가 지금은 미정이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저쪽 언론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JTBC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지난 법사위에선 적극적인 체포 의지, 달라진 태도라고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고요. MBC 공수처에 수사 의지 있나? 라는 식으로 지금 또 공수처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표에 자신들이 원하는 마침표를 지금 못 찍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공수처란다고 엉덩이 두들겨주다가 이제는 공수처와 관련돼서 화살 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원래 오늘 오전 10시까지 대통령 소환 통보를 했는데 대통령 측이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못 나간다고요? 아직까지 변호인 선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 이 나라 법에 있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자, 공수처장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제23조 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한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고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요. 어디가? 수사기관이. 이거는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 공수처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환함에 있어서 일정을 협의했습니까? 시간을 협의했습니까? 방식을 협의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 되는 거라고요. 자, 왜입니까? 이재명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위례 대장동 할 때도 일정 조율했고 백현동 할 때도 일정 조율했고 성남 FC 할 때도 일정 조율했습니다. 심지어 법인카드 관련돼서는요. 일정 조율이 안 되자 서면 질의까지 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최명희는 이렇게 해주면서 대통령과 관련돼서는요. 왜 협의 안 합니까? 네? 일정, 시간, 방식 모든 걸 협의 안 하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25일 10시 공처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요. 위법적인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런 위법적인 수사는요. 추후 재판장에서 증거 채택에서 굉장히 공수처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공수처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특정 언론사들은 마치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마치 공수처가 뭔가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JTBC, MBC 주장이 아니에요. 실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안 되는 거에 관련돼서 법령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거 이미 아주 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방송해드렸죠?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기관의 권한들, 경찰은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없고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은 있는데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인즉슨 공수처가 지금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권한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설령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가능합니까? 못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된 논란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드디어 언론들이 이 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표. 자, 지금은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란죄와 관련된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소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표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출석을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공소권도 없는 공수처 출석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만든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공수처가 아무리 엄포를 넣더라도 실제 법령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법적 판단 하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실제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갈아엎은 채 지들끼리 망치 두들겼던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